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짧게 할 텐데요. 최근 시황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안 돌아가는 머리로 막 이런저런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같은 이런 환경이 언제 또 있었지?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상황들은 어떻지?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상황들을 하는 것이죠. 왜냐면, 사실 시황이라는 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줄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장이 이렇게 가다가 코스피가 꺾이고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 혹은 또 꺾였다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무렵에 어떤 주도주 혹은 대장주 뭐 이런 애들도 역시 같이 시장의 방향성과 같이 가다가 시장이 꺾이면 확 무섭게 빠지고요. 또 시장이 반등할 때 또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좀 변동성을 주면서 방향은 시장의 방향대로 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회를 준다라는 것은 이 빨간색 이 주가가 실적이 좋은 애라면 시장으로 인해서 하락한 부분은 오히려 뭐 좋은 추가 매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런 구간에서 뭐 이익 실현의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다만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시장이 상승할 때 못 오르고 또 빠지고 시장이 상승할 때 못 오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장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혹은 뭐 실적과 함께 이렇게 좀 참고하는 용도로 좀 많이 활용하는데 최근에 어떤 시황은 그냥 아주 저의 그 선입견이 가득한 이런 시각으로 봤을 때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초록색 선이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누적 그래프이고 검은색은 개인 아니 코스피의 지수잖아요. 근데 보면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보면 개인과 코스피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외국인은 이렇게 따로 놀고 뭐 기관도 이제 계속 빠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오래 갔던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시장을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했던 것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앞으로 시장의 어떠한 수급 주체 혹은 시장의 방향성을 볼 때 개인 투자자들의 방향성을 이제부터는 고려해야 된다라는 어떤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 구간 코로나 이후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어떤 종목들의 수익률들이 나오고 뭐 이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런 것들을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빠지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겠더라고요.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아주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외국인도 들어오고 외국인 이 빨간색 선도 외국인도 수급이 좀 들어오고 뭐 기관도 들어오면 좋겠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주 선입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외국인들이 언제까지 팔지? 기관들은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개인들이 다만 최근에 좀 같은 방향으로 좀 오랫동안 유지하는 이런 모습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런 어떤 방향성은 유지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IPO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분위기들이 오늘도 저희 회사에 이제 에어컨 수리하시는 분이 잠깐 오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주식이 트렌드라고 하고 요즘에 주변에 주식 다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뭐 외국인 개인들의 어떤 수급은 뭐 이어질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뭐 유동성도 아직 많이, 예탁금도 계속 꽤 유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기관과 외국인은 언제쯤 들어올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면 수급에 어떤 변화가 생길 때, 그러니까 외국인을 생각하는 이유가, 외국인들이 시장에 들어올 때는 매크로적인 혹은 뭐 어떤 실적의 모멘텀들이 만들어질 때 좀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지금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실적 장세가 언제쯤 올지, 그때 되면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 혹은 유동성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와중에 혹은 뭐 어떤 조정이 생길 수 있을까? 조정이 나올까? 그때 좋은 회사들이 빠지면 그때 매수해야 되겠나? 뭐 이런 어떤 소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한 생각을 좀 했는데, 외국인들의 자금은 사실 패시브한 자금과 어떤 뭐라고 할까요? 차익 거래가 좀 중심이 되는, 이게 시장의 방향성을 이렇게 만들 때, 외국인들은 이제 패시브 자금과 차익 거래 이런 환경이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뭐라고 할까요? 신흥국과 선진국의 어떤 서프라이즈 지수들을 보면 선진국이 좋아요, 확실히. 선진국이 신흥국보다, 그러니까 코로나 초반에는 신흥국의 어떤 그 반등이, 서프라이즈 지수나 어떤 경제 지표의 반등이 좀 강했는데, 그 이후부터 한 5월, 6월 넘어서부터, 그쵸? 한 4월 말, 한 5월 정도부터는 선진국의 어떤 경제 지표들의 어떤 개선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조금 이제 지연시키거나, 혹은 뭐 어떤 이런 좀 지연시키는 이런 어떤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수급으로 봤을 때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고, 그럼 어떤 뭐 실적이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반도체의 어떠한 그 환경이 좀 이렇게 좋아지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좋아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뭐 저희가 뭐 알 수는 없겠죠. 근데 최근에 보면 뭐 반도체도 하반기 정도에는 수급이 좀 타이트해지면서 좀 상황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어떤 예측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최근에 엄청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 뉴스의 가치에 비해 기사의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실적에 비해 과한 어떤 기사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좀 부풀려져서 좀 보이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삼성전자의 최근에 뭐 5G에 관련된 어떤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좀 과한 어떤 게 포장이 되는 이런 모습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근데 좋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어떤 이쪽이 좋아지는 것의 첫 번째는 어떤 그 매크로적인 어떤 이슈들이 좋아지고 반도체가 살아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눈에 먼저 잡히는 것들은 아마 어,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현재 보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코스피 200의 IT, 요 어떤 그 갭이 있거든요. 이만큼. 이것이 좀 이렇게 채워지는 이런 과정이 나올 때, 어, 한국의 외인들이 좀 들어오는 어떤 것이라고 좀
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기간, 일단 그래서 짧게 정리해보면, 일단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의 어떤 그 방향성을 의 어떤 베팅하는 이런 환경, 수급 환경은 좋지 않다. 그리고 수급과 실적 이 두 가지가 다 좋지 않다라는 것이고, 대표주인 삼성전자도 3분기에 뭐 좀 좋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가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적 측면에서.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는 지금 차라리 뭐 차익 실현을 조금 하는 것도 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외국인과 이건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 있을 텐데, 기간 투자자들을 봐도 최근에 뭐라고 할까요? 뭐 어떤 금융 투자나 어떤 투신들 이쪽에는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실 뭐 그 어떤 기관 그러니까 금융 투자라든지 어떤 투신 사모 이쪽보다 그래도 조금 무게감이 있게 시장을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 아닌 시장을 의 어떤 베팅을 하는 연기금의 수급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황을 볼 때는 개별 종목을 볼 때는 어떤 그 뭐 이렇게 금융 투자나 뭐 투신이나 사모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지만 시장의 방향성은 연기금을 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 표를 하나 보여드려 보면 연기금도 아이고 이거나 그 연기금도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최근에 들어서 이게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흐린색이고 이 연기금의 순매수 대금은 이 진한 색인데요. 최근 들어와서부터는 이렇게 연기금도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매도하는 이유는 예전에도 좀 여러 번 말씀을 비슷하게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건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의 자금 운용 계획에 따른 그 국내 주식 비중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뭐라고 할까요? 국내 주식의 목표 비중은 한 17% 정도 연기금에서의 한 17% 정도를 국내 비중으로 따르고 있는데 17% 정도를 연기금 자산 중에서 국내 주식에다 이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계속 조절이 되겠죠. 주식과 어떤 해외 자산들의 어떤 비중 조절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가 17.5%까지 이미 차버렸습니다. 국내 주식이. 그러니까 연기금에는 그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데 또 불구하고 더 국내 주식은 사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더 이제 여기서부터 좀 애매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보면은 2020년 6월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6월부터 해가지고 9월까지 한 요 정도까지니까 한 요 정도예요. 코스피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코스피가 오르면서 오버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비중 자체가 이거 추정된 추정인데 그 연기금의 국내 주식의 어떤 비중 자체가 풀로 찼는데 코스피가 6월에서 9월까지 한 11% 정도가 상승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훨씬 더 오버했겠죠. 그래서 금액으로 한번 그 추정을 해보면 6월 달에 연기금의 국내 주식이 한 132조 정도였다면 9월에는 한 144조 정도로 커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요 정도 한 8조 정도는 매도를 오히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죠. 그러니까 연말까지 해서 아마 좀 매도가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단을 유지한다면 연기금은 매도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연말까지 반도체의 어떤 업황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외국인들도 들어오지 않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뭐 어떤 경제 지표들이 선진국보다 신흥국이 좀 많이 좋게 나와야 좀 자산이 유입될 텐데, 자금들이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이 상황은 계속 유지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는 약하고, 계속 개인이 이끄는 어떤 시장의 어떤 장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익률들의 어떤 평균들을 보니까 중소형주주들이 수익률이 좀 더 많이 좋았고, 대신 변동성은 많이 커진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것, 앞으로도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이런 상황들이 좀 유지될 수 있겠다라는 소설을 쓰고 있었습니다. 네, 소설을 쓰고 이제 카페에다가 이제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이런 생각을 해봤자 결국에 이건 소설이고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객관적으로 한국 시장을 그냥 높이 아주 위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지금 이거는 코스닥인데요. 월간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이미 과열권에 들어왔습니다. 기술적으로 유동성 장세니까 기술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죠. 들어와 있는 상태고, 코스피 역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현재 아직 과열권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근데 그렇다고 과거처럼 이렇게 확 여기 큰 시세를 만들까? 그러긴 아직 환경이 만들어지진 않았거든요. 이러려면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이 정도의 시세를 분출하려면. 그래서 저희는 소설에, 이 과열권을 이렇게 과거처럼 이렇게 타고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과거 예를 들어서 보면, 한 번에 타지 못한다면 과거처럼 뭐 조정받고 다시 탈 수도 있고, 혹은 과열권에 들어가는 듯 말 듯, 이러한 모습으로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변화가 없다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올 어떤 패시브와 차익거래 환경이 만들어지고, 신흥국의 어떤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고, 연기금까지도 매수 주체로서 이렇게 좀 보여주려면, 그런 환경이 나온다면 과열을 확 만들면서 시장이 멋지게 한번 좀 갈 수 있을 텐데, 이러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만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뭉쳐 있는 곳은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힘을 못 받으면 지수는 좀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을 소설로 막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카페에다가 뭐라고 쓸까 하다가 갑자기 제 자신이 좀 한심한 거예요. 제 자신이. 왜냐면 그냥 너나 잘하면 되지, 알지도 못하고 노력한다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시황을 왜 또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라는 생각에, 그냥 내 할 일만 하자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는 뭐라고 썼냐면, 카페에 썼던 내용을 한번 보면, 잠시만요. 카페에다가는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내 할 일만 열심히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황이나 어떤 주식의 어떤 가격, 이 변동성보다는, 이건 너무 변동성이 크죠. 실적에 좀 집중하자. 그리고 매수할 가격이 아니면 매수하지 말자.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시장에서 막 계속 오르는 애들이 상당히 비싼데, 유동성으로 추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심적 갈등이 있더라고요. 아, 추격으로 조금이라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유한 종목 중에서도 매도할 위치에 왔는데 아, 유동성이 힘이 있으니까 좀 더 가겠지라고 비중 축소를 좀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자신의 어떤 원칙들을 조금씩 어기려고 하는 이런 심적 어떤 갈등들이 제 자신에게 좀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어떤 원칙도 약간씩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면서 더 큰 시황을 무슨 수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 혼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개인 혼자가 상상할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아무리 뭐 제가 뭐 다방면으로 뭐 여러 가지로 뭐 상상을 한들 저 혼자 상상할 수 있는 이 양이 있는데요. 시장 전체는 아주 큰 상상들이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저의 이 작은 상상으로는 이 시장 전체를 읽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시황을 예측하고 뭐 이런 것들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실적을 내가 보유한 회사의 실적을 보고 혹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좋은 회사들이 싸게 거래될 때 매수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자라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시장이 이렇게 많이 다 과열권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 최근에 뭐 신규로 매수하거나 이런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보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 정도 혹은 물량을 조금씩 줄이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하지 않고 있는 시간에 좀 게을러질 수 있거든요. 예전에 저한테 누가 그랬던 것 같아요. 게으른 가치 투자자는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새벽부터 이제 무언가를 계속 읽으려고 노력을 하죠. 최대한. 그러니까 저는 알람도 이렇게 맞추거든요. 시간 단위로 맞춰서 최대한 많은 양을 읽자, 소화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예전에는 또 잘 그것도 이쁘게 잘 이렇게 기록도 했는데 사실 주식시장이 매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록이 꺼내보는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좀 바뀐 것 같아요. 기록할 정성이 있으면, 기록할 어떤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그 시간,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것에 대한 투자 시간을 할애하는 그 기록을 위한 그 시간이 있잖아요. 기록하기 위한 그 시간, 요 시간은 늘 이용해서 차라리 집중해서 애워버리자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시황도 뭐 재미없죠. 지금 이제 코스닥은 과열권에 들어갔고 코스피는 이제 과열권 어느 그 초입에 온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고민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구간까지 온 상황에서 한번 정리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카페에는 썼는데 최근에 회원 가입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기존의 회원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하지만 뭐라고 할까요? 이번 연도부터 해가지고 회원 가입비를 이제 받지 않는 걸로 이제 바꿨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뭐 한 9월이니까 그쵸? 한 9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일단은 마음은 상당히 편한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한 것 같고 오히려 뭐 더 일도 잘 되는 것 같고 근데 최근에 그 회원가입에 문의가 꽤 많은데 그러니까 회원가입비가 없다 보니까 회원가입 문의가 많아요. 근데 저희는 아주 건방지게도 그 회원을 가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과 저와 제가 좀 통화를 해서 저희 성향과 맞으면 혹은 뭐 기존의 회원분들이 추천하거나 소개해 주신 분 아니면 회원 가입을 받지는 않습니다. 받지는 않는데 최근에 회원 가입은 거의 안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물어보시거나 이런 내용들이 너무 투기적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투기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일단 저희의 성향과 맞지 않고 뭐 감당할 어떤 저희의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기억이 이게 탁 떠오르는 게, 요 당시 때 과열권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그 2017년도에도 추석 지나고 나서 요 원저리 때가 요 원저리 때가 저희 회사가 거의 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회원 가입 문의가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때가 떠오르면서 후회되는 거가 있더라고요. 이 당시 때 그냥 회원 가입을 받지 말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봤더니. 왜냐면 이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시장에 들어왔고 저희 회사에도 들어왔고, 근데 이분들이 한 2년 정도를 하락장을 맛보고 나서 주식은 안 좋은 거야, 나쁜 거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다 떠나고 났을 때 마지막에 정점을 코로나가 확 찍으니까, 그때 다, 그러니까 투기적으로 혹은 뭐 너무 시장을 만만하게 보셨던 분들은 다 상처 입고 위축되거나 떠나신 분들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그런 심리, 그러니까 투기 성향의 어떤 그런 패턴이 좀 나오더라고요. 과거에 한 2년 전 같은 이런 어떤 좀 상황들이 좀 나와서 좀 우리까지 흥분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뭐 긴 소설입니다. 예. 하여튼 이런 소설을 썼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설들은 쓰되 이것을 그냥 고지고대로 우기거나 시장 상황이 변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처음의 걸로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소설은 충분히 쓰고 대응할 어떤 준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다만 융통성 있게 이제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사실 근데 이것보다도 그냥 그거 시황을 볼 시간에 기업의 실적을 보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책을 2권 소개해 드렸잖아요. 한국적 가치투자 전략이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권쟁이 서준식의 다시 쓰는 뭐 주식투자 교과서. 아마 이 두 책을 읽고 있으실 거라고 믿고, 회원분들이. 그 다음에 제가 또 소개해줬던 안전마진이란 책은 뭐 읽고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뭐 아예 시작 안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뭐 다 끝나신 분도 있을 텐데요. 뭐 이번 주 뭐 금요일이든 주말이든 해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책을 소개할 때 또 다음 주에 읽을 책을 또 하나 소개를 할게요. 원래 사실은 그냥 첫 번째로 현명한 투자자를 조금 오랫동안 뭐 한두 달 코스로 해서 좀 천천히 읽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현명한 투자자를 저도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해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채권이나 어떤 그 미국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으면 이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는 분명히 좋은 책이지만 처음에 잘못 읽었다가 책장에 페이지를 못 넘기고 포기하고 다시는 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책들을 쭉 한번 이렇게 나열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기본적 분석에 대한 책을 좀 기초적인 책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진도를 나가서 마지막 쯤에는 현명한 투자자, 더 나아가서는 뭐 증권 분석까지 한번 좀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그럼 너무 좋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너무 좋죠. 회원분들 모두 다 이렇게 너무 좋은 거죠. 다 실력이 들고 그럼 너무 좋으니까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 이제 화요일인데요. 뭐 하루하루 변동성도 크고 쉽지 않습니다.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마시고, 저처럼 그러면 머리가 너무 아파집니다. 그래서 좀 기분 좋게 내가 보유한 종목의 실적만 변하지 않으면 그냥
주가가 움직이는 건 그냥 넘기십시오. 넘기시고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